한국에서는 은퇴가 다가오면 불안이라는 감정이 먼저 앞선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자각, 길어진 수명에 대한 부담, 그리고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든다. 반면 일본은 다르다. 그들도 늙고 일에서 물러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이 시작되는 시기로 은퇴를 받아들인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일본의 중장년층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불안 대신 여유를 선택하고 있을까?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오래전부터 경험하며 다양한 대책을 실천해온 나라다. 단순히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노후를 맞이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준비의 방식이다. 경제적 대비는 물론이고 일의 지속성, 지역사회와의 연결, 심리적 독립성까지 폭넓게 고려하는 모습은 한국과는 다소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들여다보자. 첫 번째 사례는 도쿄 외곽의 한 중소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던 60대 남성의 이야기다. 그는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자영업자로서 오랜 시간 일에만 매달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부딪혔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법적으로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원할 때 스스로 내려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세컨드 라이프 준비 강좌였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은퇴 전후의 자영업자나 회사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직업과 삶의 방향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그는 이곳에서 지역 복지 서비스와 연결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실제로 지역 고령자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다. 수입은 줄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일의 의미였다. 그는 수입은 줄어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그가 직업의 단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환을 계획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중장년은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역할을 바꾸는 과정을 준비한다. 두 번째 사례는 오사카에 사는 50대 여성이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아이들이 자립한 뒤 찾아온 공허함과 함께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경제적으로는 남편의 연금과 저축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지만 그녀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그녀가 선택한 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라이프 디자인 워크숍이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단순히 취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돕는다. 그녀는 그 과정을 통해 손뜨개 기술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를 통해 지역 노인 요양시설에 작은 소품을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 일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한다. 일본의 중장년 여성들은 단지 놀기 위해 은퇴를 맞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역할을 찾아간다. 가정의 돌봄자에서 지역사회 기여자로의 전환은 일본 사회가 은퇴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 세 번째 사례는 도쿄의 한 대기업에서 정년을 맞은 60대 초반 남성이다. 그는 회사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지만 정년 이후에도 곧바로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일본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며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이 제도를 통해 그는 같은 회사에서 조건을 낮추어 계속 일했다. 급여는 줄었지만 안정감은 그대로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 시간을 활용해 노후 금융 교육을 병행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퇴직 전후에 필요한 금융 교육을 제공한다. 이 교육은 단순한 연금 안내를 넘어서 세금, 보험, 상속, 소비 패턴 전환 등 현실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얼마를 써야 하고 어디서 줄여야 하는지 명확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다. 은퇴 이후에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걸 배운 것이다. 그는 불안은 정보 부족에서 온다고 말한다. 준비는 단지 저축이나 투자뿐 아니라 지식을 갖추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일본의 은퇴 준비가 단지 돈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는 일의 전환을 통한 삶의 연속성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사례는 역할의 재설정을 통한 정체성의 재구성을, 세 번째 사례는 금융 지식을 통한 심리적 안정 확보를 의미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은퇴를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 경제, 심리, 사회적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일본의 전략은 결국 준비의 밀도와 깊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국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와 개인의 선택이 함께 맞물릴 때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한국 중장년층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퇴는 더 이상 멈춤의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출발을 의미한다. 일본 중장년들은 그 출발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일찍이 다음 장을 계획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 방식은 단순히 모범 사례라고 보기엔 그 이상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지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대하는 태도다. 퇴직이라는 삶의 전환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국처럼 은퇴를 고립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이 삶을 잠식해 간다. 반면 일본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연결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제도나 정책이 아닌 사람의 태도와 문화의 힘을 읽어야 한다. 첫 번째로 일본 중장년은 은퇴를 결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은퇴는 역할 전환이다. 일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일에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방향을 튼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일의 무게는 줄이되 일의 가치는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재고용 제도나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인데 이건 단순히 생계 수단을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다. 일본인 특유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 나는 아직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식인 거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이다. 한국에서는 은퇴하면 손에 쥔 퇴직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돼 재취업은 그저 생존을 위한 고단한 발버둥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취업 자체가 다시 한번 사회적 역할을 찾는 과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훨씬 덜 초조하고 덜 불안하다. 즉 은퇴 이후의 시간에도 가치가 있다는 걸 그들은 오래전부터 인정해온 셈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이다. 일본 중장년은 은퇴 후에도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 특히 지방 소도시나 중소도시에서는 지자체와 주민 간의 유대감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공동체 활동을 넘어 실제적인 생활 기반이 된다. 앞서 소개했던 주부의 사례처럼 커뮤니티 센터나 지역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은퇴 이후 삶의 무게를 가족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그 무게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눈다. 이는 결국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구조다. 왜 일본 노인들이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건 정책이 만들었다기보다 지역 공동체가 오래전부터 공유해온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쉽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점은 분명하다. 한국도 점점 1인 가구와 고령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은퇴 이후 공동체와의 재접속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지식 기반의 준비다. 일본에서는 퇴직 전후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직원들에게 금융 교육을 하고 지방 정부는 시민 대상의 라이프 플랜 세미나나 워크숍을 운영한다. 단순한 재무 정보 제공이 아니라 삶의 재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교육의 범위도 넓고 내용도 실질적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교육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여전히 연금 얼마 나오나만 계산할 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받을 기회는 거의 없다. 반면 일본은 지식이 곧 불안을 줄여주는 도구라는 걸 알고 있다. 돈이 많아도 모르면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알면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체득한 사회다. 그래서 일본의 중장년은 은퇴 후 삶을 감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예측하고 설계하고 그 설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보를 스스로 찾는다. 그리고 그런 정보는 개인이 혼자 떠맡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준비의 격차는 결국 정보의 격차다. 그리고 그 정보의 격차가 심리적 여유의 차이로 나타난다. 물론 일본도 완벽하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고 장기적인 연금 제도의 SUSTAINABILITY에도 의문이 많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다. 일본은 무너지는 걸 미리 인정하고 그 위에서 다시 설계하려는 태도가 강하다. 한국은 아직도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 속에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건 단순한 문화의 차이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 준비 없이 맞는 은퇴는 누가 겪어도 두렵고 그 두려움은 결국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일본을 보며 배워야 할 건 바로 이 대목이다. 미리 준비하면 고령화도 두렵지 않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제 한국도 선택해야 한다. 지금처럼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와 개인이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일본의 사례는 후자에 가까운 선택을 보여준다. 제도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태도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노후를 삶의 연장선으로 이어가는 구조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일찍이 다음 장을 구상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일본 중장년이 보여준 은퇴의 본질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인생 후반의 삶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새로 세워지는가는 결국 준비의 깊이에 달려있다. 일본은 그 준비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게 따라가야 한다. 은퇴는 선택이 아니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분명 우리의 선택이다.